시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. 그렇다면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그 마인드를 찾아서 떠나야 한다. 용기를 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? 실수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된다. 실수를. 자, 지금 대표님 근데 오랜만에 또 세컨더리 마인드라는 신간도 추가하셨어요. 자, 이번에 두 번째 책 쓰게 된 계기가 뭐 있을까요?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. 과연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확률로 시도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. 문득.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죠. 진짜 뭔가를 사람이 실패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면 뭔가를 얻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이 같이 공동 집필한 제갈레널 작가랑 이야기를 한 거죠.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실수를 통해서 어떤 성공으로 가는 방향이 다 다르다. 실수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길로 간다라는 것을 대전제로 이야기가 통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원래 꿈이 작가였단 말이죠. 근데 작가로 뭔가를 하려고 나아가다 보니 어느 순간에 실수를 경험해보고 그 실수의 벽에 부딪혀보고 진화를 하다 보니 개그맨이라는 직업에 왔었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 목표가 자꾸 변형돼서 뭔가 좋은 목표로 가고 있는 방향이거든요. 예를 들어 김 작가님도 처음부터 유튜브 할 생각했었어요? 절대 안 했을걸요? 제가 시작할 때 유튜브가 있지도 않았을걸요. 그렇죠. 근데 처음에 작가였고 그러니까 김 작가 TV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작가였고 하다 보니 유튜브라는 영역을 한번 도전해봐야겠다라고 했는데 또 운 좋게도 2020년 코로나 이후로 엄청난 상승장을 맞이하게 되고 경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200만 지금 유튜버가 됐고 유명인이 되셨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결과는 뭐냐면 시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. 그렇다면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그 마인드를 찾아서 떠나야 한다. 그래서 저는 그 마인드를 세컨더리 마인드라고 좀 정의를 내리고 실수 무조건 해라. 우리는 실수 중독에 걸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았습니다. 그렇죠. 그 전작이 이제 비겁한 돈인데 그 비겁한 돈에서 연결되는 좀 이 책의 문장 같은 게 이제 시대의 운을 이용해 성공하자는 말을 했다. 하지만 막상 그 시기가 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한다. 기다리는 동안 그렇죠.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아서다. 시대가 변해도 정작 자기는 변한 게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문장이 저는 되게 와닿았는데 그럼 정확하게 세컨더리 마인드라는 게 뭐고 성공한 인생? 뭐 실패한 인생은 어디서 어떻게 나뉘는 걸까요? 아버지한테 옛날에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. 제가 20대 초반을 기억하면은 거의 저는 뭐 키 169.6이거든요. 정확하게. 129.6이에요? 네, 169.6. 몇이에요? 저 171.7. 최근에 정확하게 쟀어요. 나보다 작은 것 같은데. 뭐 재볼 수도 없고 어쨌든. 오케이 인정. 설까요? 됐어요. 설레요? 아니야. 섭시다. 내 작은 애들 중에 제일 크거든 원래. 어쨌든 키도 작고 이제 학벌도 이제 지방대 관동대 나오지 않으셨나? 관동대. 그러니까 법대로 되게 유명하긴 했지만 법대 나온 개그맨 뭐 이런 식으로 했지만 사실 지방대 법대예요.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내세울 만한 학력은 아니죠. 크게 내세울 만한 학력이 아니라 좀 공부를 안 했죠, 사실. 근데 이제 법학과를 간 이유는 아버지가 항상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. 넌 공부를 그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공무원 시험이나 봐라. 야, 공무원 시험이나 보든가 기술을 배워서.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20대 초반에 계속 듣고 있자니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. 막 이렇게 언제까지 무시당해야 되고 뭐 친척들 만나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친구들끼리 뭐 하다못해 미팅을 나가도 그렇고 막 이런 상황들이 계속 부딪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좀 그때 느꼈어요. 다른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절박했죠. 지금 상황을 그대로 마주하고 싶지 않은 다른 뭔가를 잘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엄청나게 컸었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저에 대한 생각을 한 거거든요. 근데 막 이게 제일 창피한 거는 사실 지금의 그 상황이잖아요. 지금의. 제일 창피한 건 지금의 내 상황인데 뭔가를 움직이려고 하고 도전하려고 하는 건 또 그것도 두렵거든요. 왜냐면 그것도 실패할까봐,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뭐 손 찍어 말까봐, 뭐 친구한테 말하면 네가 뭘 그런 걸 한다고 그래, 막 이런 이야기를 들을까봐 굉장히 좀 두렵단 말이죠. 하지만 제일 두려운 거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사는 게 제일 두려웠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때 마음을 바꿔먹은 게 그냥 한번 해보자. 그냥 한번 해보자라는 마인드가 저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끌고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김 작가님도 마찬가지예요. 그냥 한번 해보자 아니에요, 유튜브도. 일단 해보자라고 아니요, 생각하시죠. 그냥 한번 해보자 아니었어요. 내 모든 걸 걸겠다. 그래요?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. 간절했거든. 그 제갈레널
작가가 실제로 인터뷰를 했는데 30명의 금메달 리스트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인터뷰는 제가 했습니다. 김 작가님 그럼 그 내용 잘 알겠네요. 네네. 인터뷰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제가 된 작가가 집필을 많이 했었죠. 그렇군요. 네. 그 실제로 금메달 리스트 중에 2명 빼고는 금메달이 목표였던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니까. 없었던 사람도 있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다른 것을 목표로 삼고 뭔가 실수를 경험하다 보니까 그 실수를 이겨내서 네. 이 방향 쪽으로 온 거거든요. 사실 저도 작가였고 개그맨이 됐고 그 실수 덕에 그 실수도 역시 어느 순간 시장에서 쫓겨나고 또 저는 이제 그 시장에 아웃이 됐었고 또 다른 실수와 도전을 하면은 왜냐면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실수를 통해서 뭔가를 또 해내야겠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는 또 투자를 했었고 또 투자를 했다가 또 어느 정도 널브러져 있었던 시기도 있었고 또 그걸 다시 이겨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책이라는 것도 사실 되게 큰 용기인 거 아세요? 책 낸다는 거? 용기죠. 네. 요즘 같은 세상에 책도 안 보는데. 네, 왜냐면 사실 이런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제 얘기하잖아요. 저도 사실 두렵습니다. 뭐가 두렵냐면 이 영상을 보고 분명히 욕이 달려요. 안 달릴 수가 없다. 그렇죠. 그 대표적으로 달리는 것처럼 뭐 개그맨이 뭘 알아. 뭐 이런 거 달린다. 한물 가지 않았나? 뭐 이런 거. 한물이 뭐야? 한 세물 같지. 뭐 이런 것도 있어요. 제 카피 있습니다. 한물간 개그맨.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. 아니 제 자신이 그렇게 얘기합니다. 한물간 개그맨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투자를 한 거니까. 저도 큰 용기를 낸 거고 책을 내서 내 이야기를 전한다라는 것도 사실 큰 용기였고 저는 책 낸 다음에 사실 첫 번째 책 비겁한 돈 내고 해외로 나갈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. 왜냐면 내가 책을 내도 되는 사람인가? 라는 생각도 했어요. 첫 책이셨으니까. 예, 누가 이 책을 사 보기나 할까? 뭐 이런 잘 것도 됐잖아요. 있었어요. 잘 됐죠.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두렵거든요. 이 두려움과의 계속해서 된 싸움인데 실수를 하려고 나가야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거든요. 두렵습니다. 왜냐면 사람들이 날 욕할까 두렵고 그렇죠. 내 자신도 친구들한테 또 얘기하잖아요. 이 두려움에 대해서. 야, 나 책을 좀 써보려고 그래. 야, 네가 무슨 책이야. 이런 얘기 대번 나오거든요. 하죠. 야, 나 개그맨 되려고 그래. 야, 네가 무슨 개그맨이야. 이런 얘기 바로바로 나오거든요. 댓글도 나옵니다. 이 영상 보면 저도 김작가 TV에서 이 책 이야기를 하는 것도 엄청난 용기입니다. 왜냐? 욕이 달릴 거니까요. 하지만 이거 무섭다고 집구석에서 아무것도 실수 안 하고 그렇죠.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잖아요. 예,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나는 또 그때 대학교 20대 초반에 그저 그런 키에 그저 그런 외모에 그저 그런 대학교를 나온 그냥 20대 초반으로 살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. 그래서 저도 지속적으로 용기를 낸다. 용기를 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? 실수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. 네. 실수를. 저희 방송 나고 실수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그 실수를 바탕으로 뭔가 제가 분명 얻어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 방향성마저도 바꿔주고 그 실수를 통해서 제가 분명 배우는 게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무조건 네. 실수하셔야 됩니다. 예. 근데 실수를 안 하려고 그래 다. 그쵸. 예. 그러다 보니까 도전을 안 하게 되는. 도전을 안 하게 되죠.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. 맞아요. 아까 말씀하신 거에 근데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분들을 실제로 예전에 제가 33명, 뭐 감독님까지 포함해 36명 인터뷰했는데. 김 작가님이 인터뷰하셨어요? 네, 직접 인터뷰는 아니 대부분 왜 지가 한 것처럼 썼어? 여기 제가 하려면. 이제 같이 한 것도 있었고. 그래요? 근데 저는 이제 인터뷰에 집중, 제가 된 작가는 집필에 집중했었는데, 근데 이제 그 33명이 다 금메달이 목표가 아니었다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대회라는 게 일단 당연히 지역대회부터 시작할 거잖아요. 지역 구대, 뭐 시대, 도대, 그 다음에 전국체전, 전국대, 그 다음에 아시안 게임, 그 다음에 올림픽이잖아요.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하나씩 가면서 이제 올림픽이 목표였다는 거지.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내가 요 맡아서 그냥 선수 준비생인데 맞아요. 이게 저 높이 올림픽을 목표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목표를 준비하실 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준비하시면 좀 더 나을 것 같다. 아니 이건 철저하게 공감을 하는 게 뭐냐면요. 저도 원래 작가가 꿈이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 책에다도 썼는데 원래 그래서 제가 작가로서 처음 했던 거는 제가 공익근무원 때 나는 그래도 글 쓰는 걸 행복해하고 글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끝내는 것보다 글을 좀 써보자라는 마음을 먹었었는데 정말 우연찮은 기회에 다음 카페 배너 광고에 전유성 선생님이 극단 공고를 내셨어요. 근데 극단 공고가 뭐냐면 선착순 모집, 오디션 없음이에요. 근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은 아니 작가를 꿈꾸는데 여기를 가는 게 약간 좀 이상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가고 나서 그 실수를 알았거든요. 저는 당연히 작가를 모집하는 데였는데 알고 봤더니 첫날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. 계란으로 웃기는 법 100가지를 발표를 하라는 거예요. 다음 주까지. 그러니까 글을 써오라는 게 아니라 발표를 하래요. 네.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장기자랑 그 쑥스러움이 너무 커서 대중 앞에 쓰지도 못하고요. 반장, 부반장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요. 과대표도 해본 적 없고. 저는 그냥
조용한 학생이었어요. 그 문제도 안 일으키고 그냥 나서기 되게 싫어하고 이 개그맨 하겠다는 애 중에 장기자랑 안 나가본 애는 네. 저밖에 없을 정도로 그걸 갔다가 발표를 하라는 거예요. 그래서 야 그거 정말 큰 실수를 했다. 이거 큰일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작가가 되려면 한번 이런 거 해주고 이런 거라도 좀 해야겠다. 노력이라도 좀 해봐. 아니 그냥 한번 해보자. 아니면서 배우는 거자고. 한번 했는데 뭐 비난과 야유와 뭐야 저게 뭐 웃긴다라는 걸 어떻게 만들 줄 알아요. 그때 아무것도 아닌 제가. 근데 그거를 하고 나서 거기에 녹아들기 시작했거든요. 아 이런 발표나 이런 것도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어느 정도 거기에 녹아들다가 거기에 있는 뭐 이제 개그맨 지망생들이랑 또 이야기가 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100원짜리 콘서트라는 거를 딱 조인성 선생님께서 여셨어요.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너희들의 가치는 100원이야. 입장료 100원만 받고 콘서트해라고 했다가 그 처음에 무대에 쓴 모습을 보고 제 꿈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.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간 거죠. 개그맨으로 바뀌었어요. 그때 그 무대에서의 그 시선을 돌렸을 때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선이라든가 사람들의 관객과 환호 소리 이런 거를 보고 저는 완전 매료가 된 거죠. 무대라는 곳에. 근데 무대라는 곳에 서볼 생각도 안 했어요. 서볼 생각도 안 하고 딱 서보고 나서 느꼈죠. 야 개그맨이 이젠 돼야겠다라고 해서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좋아하고 이제 그 과정들을 겪어서 목표가 생겨버리니까 일사천리죠. 개그맨 시험 한 번에 붙었습니다. 근데 저 공무원 시험 그때 그 전까지 3번 떨어졌었거든요. 그리고 나서 운명이 바뀐 거예요. 네. 사람들 사실 어떤 일을 경험해 보지도 않고서 지레 판단하는 단정하죠. 경우가 많죠. 네. 왜냐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, 여러분들. 뭐 친구들이 나쁘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. 친구들이랑 보통 이야기를 하면은 뭐 아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. 제 경험대로 얘기할게요. 야, 나 이번에 개그맨 되려고. 야, 그 말이 제일 웃겼다. 라고 얘기를 하고. 나 개그맨 되려고. 무슨 개그맨이야! 무슨 헛바람 들어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.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. 야, 나 이번에 투자를 좀 해보려고. 야, 있는 돈도 다 없어지고 뭐 하는 거야. 그냥 차곡차곡 따박따박 모아서 그냥 살아. 방송이나 열심히 하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. 이 제 친구들이 하는 말. 그 다음에 또 책을 내려고 했었어요. 책을 낸다니까 야 무슨 책이야 너 그 정도는 아니야 그래 너 투자 잘 되고 개그맨 잘 되는데 그 정도 아니야 자 이 말들이 왜 나왔을까요? 저는 제 인생에 대해서 하루 종일 생각하고 그거를 잘 되게 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. 하지만 그 친구들은 내 인생에 대해서 하루에 단 5분도 생각을 안 해요. 그렇죠. 그때 그게 물어봤을 때 정상적이죠 그게. 그렇죠. 그 단 5분도 내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안 하실 겁니까? 저는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. 오히려 제 생각은요. 부모님보다 내가 더 많이 해요. 그것도 맞잖아요.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결정을 내리기 위해 친구한테 잠깐 물어본 건데 거의 돌아오는 대답은 거의 그런데 또 그 뭘 하려고? 그 되겠어? 안 된다. 이런 말들 싹 다 무시해도 됩니다. 내가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해서 내가 고민해야지 이 사람들을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. 그냥 대답하는 거고 단 1분도 아마 내 생각을 안 했거든. 그때 들었을 때 잠깐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.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거.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책에 담았죠. 예. 이 책에서 말하는 세컨더리 마인드를 정리하는 문장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가장 실패한 인생은 실수하지 않으려 아무 시도도 하지 않는 인생이다. 그 다음 실패한 인생은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인생이다.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은 실수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는 것이다. 실수로부터 무언가 하나씩 배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. 인생은 두 번째 실수를 맞이할 때 결정된다. 성공으로 갈지 실패로 떨어질지. 이거와 관련해서 여기 이 책의 추천사에 쓰신 이제 어떻게 보면 향연희 대표님의 스승님이라고 볼 수도 있는 전유성 개그맨 선생님께서 국수를 만들다 보면 국수는 안 되더라도 수제비라도 될 수 있다는 진리를 담은 책. 자, 밀가루부터 사러 가자. 저 이 추천사 되게 와닿더라고요. 와 진짜 내공이 느껴지시죠? 저도 전 진짜 성격상 부탁을 잘 못 드리는 성격이고 한번 부탁을 이렇게 정중하게 했더니 정말 너무 좋은 글을 써주셔가지고 역시 스승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. 저는 그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전인성 코미디 극단이라는 작가의 꿈을 갖고 그 전인성 코미디 극단이라는 데를 들어가서 단 한 번도 저는 제 인생에 스승을 더 본 적이 없거든요. 제 일생 일대 스승님을 만나게 된 게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큰 행운이라 생각하고 인생에 중요한 방향성이 있을 때 무슨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찾아뵙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편입니다. 그리고 책을 처음 했을 때도 책에도 썼는데 그 얘기를 하셨어요. 아직도 기억나요. 남부터미널에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운다라는 책을 딱 주시고 이 책 한번 읽어봐. 그리고 책을 쓰고 싶으면 하루에 A4 용지 한 장 정도는 네가 마음껏 한번 써봐. 그게 이제 책을 쓰기 시작한 시작이었었거든요. 그래서 너무 좋은 메시지를 남겨줘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.